YTN News FM.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우리 경제 살아나고 있다. 그렇지 않다. 정부기관 사이에도 시각이 다릅니다. 기획재정부는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하면서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 속에 고용이 증가하고 광공업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실물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취업자는 36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미미하지만 소매 판매와 설비 투자도 늘고 있습니다. 휴대폰 등 IT 제품 수출도 늘고 선박 수주도 늘었습니다. 그러나 KDI 의견은 아주 다릅니다. 일부 지표가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라는 게 KDI 시각입니다. 소비 판매는 증가했지만 작년 같은 달 대비 낮은 수준이고 무엇보다도 건설 수주가 41%나 감소하는 등 부진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출도 당초 예상보다도 약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누가 오를까요? 서민들에게 경제에 좋아졌다는 말 하면 욕들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8월 7일 수요일 아침 출발 새아침 순서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160일 만에 청와대를 개편했습니다. 허태일 실장, 김기춘 실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청와대는 여야 대표단과 오자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숨가쁘게 바뀌는 정치판 상황, 일부에서 박찬종 변호사의 의견 듣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전 대통령 측의 반격이 나왔습니다. 기업가로부터 받은 돈, 정치자금으로 다 썼다는 겁니다. 2부에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발의했던 민주당 최재성 의원을 연결합니다.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가 63명이나 발견됐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보건복지부 말이 다르고 전문가 말이 다릅니다. 오늘 3부에서는 질병관리본부와 대한병원 감염관리학회를 연결해서 슈퍼박테리아 문제 파헤칩니다. 전우식의 출발 새아침 출발합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김남주는 어떤 정수기 쓰냐고요? 쭉 청호꽃만 쓰다가 다시 청호신상 티니 29cm니까 어디든 쏙. 전기세, 렌탈료는 알트, 자외선 살균까지 알아서 척척. 저 김남주가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다 되는 정수기, 이가스 얼음 정수기 티니 1588-2290 청호나이스. 발빠른 뉴스, 진실보도의 자존심,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뉴스 헤드라인.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청와대가 원내대표까지 포함된 오자회담을 제안했는데 이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에 양자회담을 다시 제안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김기춘 신임 실장이 어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여야가 같이 국정 전반에 걸쳐 의견을 나누고자 회담을 제의해 온 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각종 국정 현안이 원내에 많은 만큼 여야의 원내대표를 포함한 오자회담을 열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니까 양당 대표와 그 원내대표와 네. 대통령 이렇게 그렇습니다. 다섯 사람이 만나자는 거겠죠? 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당초 제안한 대로 1대1 여야 영수회담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현 상황에 대한 서로 간의 인식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논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오자회담을 사실상 거부를 한 거죠. 회담 성사 여부가 조금 불투명해졌습니다. 예, 김한길 대표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3자 회담 예. 그래서 그렇게 언급을 한 거죠. 예, 그렇군요. 국가정보에 대한 국정조사, 예, 드디어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죠? 네. 어제 양당의 특위 간사들이 긴급회동을 가졌고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특위는 7일 전체 회의를 개최해서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고 연장된 일정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일정이 8일 정도 길어졌죠. 23일까지입니다.
증인신문은 14, 19, 21일 세 차례 실시하기로 했고 이 원래 두 차례였는데 한 차례 더 늘어난 겁니다.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채택은 여야가 또 합의를 했어요. 두 사람에 대해서 동행 명령장 발부를 하고 불출석할 경우에 법에 따라 고발하는 절차도 밟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을 놓고는 여전히 이견이 있는데 오늘 오전까지 이것도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네요. 예. 일본 정부가 우길 승천기 사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네. 예. 일단 뭐 일본의 언론 보도 내용이긴 한데요. 이 일장기가 태양 문양 주변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그 햇살 그런 걸 예. 형상화한 거죠. 일본이 전 세계로 좀 뻗쳐나가는 듯한 그런 그 분위기를 주는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우길 승천기인데 이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많이 했죠. 사용을 했고 현재 자위대도 이 깃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패전 이후에 한동안 사용이 금지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아베 내각이 이것이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정부 견해로 공식화하는 방안을 좀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우길 승천기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이 청년층들의 경우에는 이 인지가 좀 덜 돼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예.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그 우길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사입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 최근에 또 일부 아이돌 가수가 이 우길 승천기를 연상케 하는 모자, 옷을 입어서 또 논란을 빚은 적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만이라도 이 사용을 금지시켰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군국주의의 상징인 이 우길 승천기 일본 자위대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도 이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전력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데 블랙아웃이 발생해도 책임질 기관장이 없다고 하죠. 네. 모든 그 전력 관련 기관의 기관장이 지금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기관 가운데 하나, 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이 사장님을 아직도 못 뽑고 있습니다. 이 재공모 일정도 잡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요. 2개월 이상 지금 공백 상태인데, 책임질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시험 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멈춘 원전 그 3기 언제 가동될지 모른다는 거죠. 부품 교체하려면 100억 원대 발주를 해야 하는데 발주 결정을 내릴 주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속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이 사장 퇴임 이후 3개월째 사장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이라 그러고요. 서부발전, 남동발전도 지금 공모 절차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상태라 그럽니다. 또 이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너무 신중해서 그런가요? 상당히 좀 지연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좀 우려되는 바도 좀 없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물론 허태열 비서실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이 관료 출신 이 공기업 이 기관장 이 문제가 부각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됐는데 어떻든 공기업 책임 맡고 있는 사장 너무 오랫동안 비워놓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에 다른 소식 좀 듣죠. 예, 식중독 위험이 고조되는 계절인데 식양처가 뉴질랜드산 유제품에 대한 특별검사 실시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이 뉴질랜드 유제품 기업 폰테라의 하우타우 공장에서 만든 유청 분말이 이 보툴리눔 균에 오염됐다. 이런 그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이것과 관련한 건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뉴질랜드산 유제품에 대해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툴리누스 식중독의 원인균 그것에 대한 검사를 지금 시행을 했다 그럽니다. 추가 검사라 그러고 그동안은 보통 이 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 균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특별 검사 항목에 포함을 시킨 것이고요. 식약처가 또 이 소비자들에게도 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특히 또 개인적으로 인터넷 같은 데서 이 카리케어 조제 분유를 살 때 오염 우려가 있는 제품인지 특별히 좀 살펴달라 이런 거고요. 이 균이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아주 강력한 신경 독소를 만들어낸답니다. 그래서 통조림이 된 상태에서도 이 독소를 만든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주의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전국적으로 캄캄한 상태에서 낙뢰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면서요? 네. 어제 저는 그 시간에 운전을 했는데 정말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예. 이 서울, 인천, 수도권을 비롯해서 대구, 진천, 전국 곳곳에서 아주 강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어제 하루
이 전국적으로 47,833회 낙뢰가 떨어졌다 그럽니다. 엄청나군요. 예, 이 때문에 뭐 열차 운행이 지연되기도 했고요. 화재도 있었고 또 이 차단기가 또 멈추면서 충돌 사고도 발생하고 예,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대구 MBC는 방송에 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고 이거 거의 지구 종말의 날 같은 분위기였다. 뭐 이런 이제 그 얘기들도 인터넷상에서 막 떠돌기도 했는데 이 두꺼운 구름층이 햇빛을 완전히 차단해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는데요. 이 낙뢰가 앞으로도 좀 잦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낙뢰 국민 행동 요령 이런 걸 발표를 했거든요.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 아침 160일 만에 청와대 참모진을 깜짝 개편했습니다. 온건파 허태일 비서실장이 물러나고 박 대통령 울타리 역할을 하던 7인의 멤버이자 공안검사 출신인 김기춘 전 장관이 등장했습니다. 비어있던 정부 수석에는 정치권과 거리가 먼 외교 관료 박준우 전 벨기에 대사가 발탁됐죠. 당연히 이번 인사를 두고 야당에서 날선 비판이 쏟아집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야당의 영수회담, 여당의 3자회담 제2에 대해 여야 5자회담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야는 또 우여곡절 끝에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전국 상황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5선의 정치 원로인 박찬종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청와대 2기 인선과 전국 쟁점에 대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이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인사 단행했는데 제가 참 궁금한 게 MB 정부는 출범 117일 만에, 박근혜 정부는 출범 160일 만에 정말 6개월도 채 안 되어서 이 비서실장부터 모두 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4명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저는 비서실장이 바뀐 데 대해서는 조금 의외다. 전혀 예견치 못했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동정, 어록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관찰해 왔다 그럴까 그런데 비서실이 뭐 일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데 대해서는 사실 나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의외라고 느낀 것은 아마 그동안에 박 대통령으로서는 여러 가지 비서실 운영과 체제에 대해서 고심을 해왔구나. 그동안에 사건, 사고가 많았죠. 윤창정 사건에서부터 인사낙마 사건 이런 게 있었고 또 그러고 보니까 비서실이 무기력했구나. 호텔 비서실 체제가 있는지 없는지 무기력했구나. 이런 느낌 때문에 아마 바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국면 전환용보다는 무능한 참모진 개편으로 봐야 되겠군요. 응? 어떻게요? 국면 전환용인 어떤 청와대 개편보다는 참모진이 무능하니까 바꿨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런 느낌이네요. 대통령 마음에 잘 들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바꾸지 않았느냐. 왜 그러니까 후임 비서실장 임명하는 거 보고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김기춘 실장 발탁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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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기춘 실장 발탁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허태일 실장 교체에 대해서는 조금 나는 의외라고 생각을 했지요. 조금 놀랐다고 할까 그런데 김기춘 실장이 지명된 걸 보고는 나는 전혀 의외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 친구가 될 사람이 되었구나. 박 대통령과의 관계로 봐서 첫 조각 때 또는 첫 비서실 구성할 때에 김기춘 씨는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었는데 평소에 나는 그런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김기춘 실장 그랬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예.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 변호사님. 예. 김기춘 실장이 내 중마고우거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친구가 박 대통령의 낙점받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이렇게 내가 느꼈지요. 예. 그런데 법조인이시고 중마고우니까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개편하면서 결국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민정수석, 법무장관 모두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왜 대통령께서 이렇게 공안 라인을 선호하죠? 그렇지만 나 그 속내는 모르겠는데. 예. 결국 하다 보니까 과거에 공안을 다룬 사람들이 여러 명 포진했다고 보는데 그것 때문에 앞으로 공안 정국을 조성하거나 강화한다라든지 이렇게 쉽게 속단할 일은 아니고 언론은 그런 분석들을 할 수 있겠지요. 예. 예. 그런데 이 공안 라인에다가 이 김기춘 실장이 잘 아시겠지만 과거 초원복집 사건도 있었고 더 멀리 가보자면 유신헌법 기초에도 그때 갈봉근 교수, 한태인 교수와 함께 참가했지 않습니까? 예, 또 정수장학회 1기 장학생이기도 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박정희 대통령 정권의 핵심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의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김기춘 실장이 실장된 것에 대해서 전혀 의외라고 생각 안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 이 김기춘 실장은 나하고 같은 39년생이고 사법고시 12회 동기생이고 군대도 같이 가가지고 나란히 침대를 놓고 훈련을 받은 군번이 84333이고 그 친구는 예. 나는 84334야 하나 차이야. 예, 하나 차이군요. 예. 예.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사회정의 실현의 공익을 위하고 이런 법조인이 되자고 쭉 젊어서는 다짐을 해왔지요. 예. 그래서 친구인데 살아가는 방식과 정치적 입장은 80년대 이후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야당하고 그이는 집권당의 총장 장관도 하고 이제 그런 정치적 입장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로부터는 자주 만나질 못해요. 최근에 만난 건 4년 전에 내 모친상을 당했을 때 문상 와서 아우 친구야 봐줘서 고맙다고 한 그게 4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락도 오고 그런데 예. 제가 왜 김기춘 실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했냐 하는 그 심리적인 것은 내가 조금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뭔가 예. 하면 아주 이 상관에 대해서 빈틈없이 아주 깔끔하게 마음에 들도록 일을 대단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김기춘 실장을 임명해 놓으면 아마 굉장히 안심을 할 사람이다. 어떻든지 간에 예. 그 내용과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김기춘 실장을 시켜놓으면 전혀 걱정 안 하고 안심하고 청와대 잘 돌아갈 것이다. 이런 느낌을 갖는 관계일 것이다. 나는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은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자신에 이어서 부녀 이대로 충성하고 그렇게 일을 잘해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하느냐, 그거는 내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예. 그래서 아마 선택했을 것이다. 그래서 민정수석도 검사 출신이고 공안이고, 근데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것은 김기춘 박근혜 관계로 봐서는 그것은 두고 볼 일이고, 언론의 그런 호사가적 평가이지, 예. 그걸로 무슨 공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김기춘 실장을 시켰다. 그거보다는 차원이 좀 다른 것으로 나는 이해를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또 사람이 바로 정무수석인데요. 예, 정말 정치판과는 거리가 먼 외교 라인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도대체 누구냐, 박준호가. 이래서 여당에서도 논란이 되는데 야당에서는 앞으로 여의도하고는 거리를 두자는 것이냐 해서 또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정무직역을 좀 다르게 보는 것 아니냐, 과거와는 좀 달리 보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번 정무수석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말이죠. 예. 저도
참 재미있구나.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재미있는 소스를 하나 제공을 했구나, 국민들에게. 내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실험이야, 실험. 종전에 관련 정무수석은 정당과 국회 경험을 가진 사람을 시켜가지고 여야를 넘나들면서 저녁에 폭탄주도 마시고 예. 뭐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하는 일을 하는 전위 부대장으로 이렇게 이제 정치권의 교섭과 접촉에 있어서 이런 관념을 가졌는데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시켰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재미있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실험인 것 같은데 그러고 뒤집어 생각해 보니까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또 잘할 수도 있지 않겠는 생각도 들어요. 예. 전 변호사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말입니다. 저도 이게 정무 라인에 정치와는 완전히 담을 쌓고 있었던 외교 라인을 안 치니까 저도 이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만 제가 좀 더 여쭤볼까요? 예. 이번에 그 곽상도 수석을 내보내고 훨씬 선배되는 홍경식 수석을 발탁한 걸 두고 이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국정원 댓글 유혹 수사에서 청와대가 이 민정수석이 검찰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걸 이걸 나무란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서실 운영 나 별 관심이 없는데 예. 전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민정수석이 예. 법무 검찰 현장 책임자들하고는 이를 말하자면 좀 후배인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대등하게 대화가 안 됐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자세는 내가 잘 모르겠고. 예, 그렇군요. 이 박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사라진 것과 관련해서 사추가 정발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사추 정발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도 왜 아직 대통령 언급을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 해석도 굉장히 분분한데 어제 그 말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그 대통령이 사초 증발과 사초의 누설에 대해서 이 전체를 포괄해가지고 단호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를 했는데 어제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준엄하게 얘기한 것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현재 실종돼 있는 상태니까 이게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실종 상태는 정말 국기문란 상태고 이게 범인이 누군지 엄중하게 조사해서 색출해야 되는데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그 부분만 얘기하고 만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예. 사초 증발에 대해서 수사는 물론이고 그동안의 사초 그러니까 남북정상 대담록을 대통령기록관리법을 위반해가지고 예. 누출한 남재정 국정원장 그리고 국정원으로부터 아마도 누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록의 발췌 사본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를 보고 누설한 정문원, 김무성 그리고 대통령 선거 후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통째로 넘겨받은 103쪽의 이 대화록을 이 통째로 공개한 서상기 의원 예. 이런 누설 행위도 이게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면 국기문란 행위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야당이 이미 고소해놨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사초 실종 이 부분은 새누리당이 고발을 했고 그 새누리당이 고발한 건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 예. 민주당이 누설 행위를 고발한 것은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그렇단 말이죠. 예. 그러면 국가 원수인 대통령으로서는 헌법 수호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그 법치주의를 실행해야 할 책임자로서는 누설 행위도 엄중히 수사하라고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야 이게 100점 만점이지 어제 그걸로는 50점밖에 안 돼요. 박 대통령의 그런 태도는. 예. 그런데 이 검찰이나 국정원은 남북 정상회담 그 대화록 자체를 대통령 기록물이라기보다는 그냥 공공 기록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대단히 잘못됐지요. 예, 잘못된 그 판단이라고 물론 보시는군요. 예. 전 변호사하고 저하고 혹시 견해 차이가 있을지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예. 대통령 기록관리법에는 대통령 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은 즉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송해서 집중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되어 있는 대통령 기록물은 30년 동안 보호를 받고 예외적으로 국회 결의나 관할 고등법원장 결정이 있을 때만 열어보도록 30년 보호를 받게 돼 있고 똑같은 게 국정원에 가 있다 이 말이야. 그건 예. 그러니까 똑같은 게 국정원에 간 것은 국정원 직원으로 평양 회담 때 보조원으로 수행했던 사람을 당시 대통령 기록 담당 행정관이 그 녹음한 것을 풀어 써서 오라고 했더니 두 부를 작성해가지고 한 분은 청와대로 오고 한 분은 자기들이 보관했던 거거든요. 예. 청와대로 온 것은 대통령 기록관을 집중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실종 상태를 조사를 해야 되고 국정원이 보관했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들 기록물로서 1급 비밀로 이렇게 보존했다가 이번에 3급 비밀을 1급 비밀을 해제해가지고 공표를 한다? 이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이게? 이게 법치주의를 하자는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예. 이 경우에 국정원이 그것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위법이고 항차 그것을 나가 공표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누출 행위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중을 했어야지. 예. 예, 지금 시간이 이제 한 1분, 정확히 1분 남았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짧게, 제가, 구하겠습니다.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예. 이 민주당이 박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 장외투쟁을 하면서 이 대선 불복이라고 보이는 그 박근혜 아웃이라는 목소리도 한편으로 내고 있습니다. 일부지만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내가 지금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지금 여야 관계와 야당과 대통령 관계가 이게 원활하지 못해요. 이게 평소에 쭉 소통이 돼 왔어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정의 주요한 부분에 혼란에 빠졌다. 예를 들면 야당이 장외로 나가게 됐다 하면 이런 사태의 근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대통령 입장이 있을 것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국회의원을 만나고 야당 대표도 만나고 원내대표도 만나고 소통을 쭉 해야 돼요. 그것이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로서 국정 운영을 원활히 하는 그 권한과 책무를 헌법이 부여한 것이거든요. 그래도 대통령에게는 헌법 81조에 언제든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서한으로 이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거는 그 어떤 현안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느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그 야당 의원이 장외로 나가고 하는 이런 사태가 결과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이 소통의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지 나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야당 의원이 뭐라고 질문하면 그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지요. 직접 만나서 하든지 뭐 성명을 통해서 하든지 내 국회 가서 얘기하겠다고 한다라든지 이제 이런 그 소통의 분위기를 좀 확실히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소통이 차단되니까 오해가 있고 그걸 가지고 쟁투의 그 계기로 삼고 이래서 정치는 답답해지고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찬종 의원이었습니다. 예, 대화하는 동안에 전화가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휘자 금난사입니다. 높고 낮은 금과 낙기와 목과 낙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사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손발이 차고 저리고 깜빡깜빡하고 늘 피곤하시다고요? 늦기 전에 시작하세요. 혈액순환 장애에 의한 손발 차고 저림, 기억력 감퇴, 만성 피로에는 썩큐란이 좋습니다. 늦기 전에 동아제약 썩큐란. 예, 출발 사심 1부였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상상 그 이상의 글로벌 투자의 신화가 시작됩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성장 신화 인천이 다시 씁니다. 삼성, LG, 신세계 등 글로벌 기업 대규모 유치,
투자 유치 금액 16조 원으로 전국 1위에 빛나는 투자 실적, 일자리 15만 개 창출로 전국 고용률 1위, 올림픽 100배 경제 효과의 GCF 유치로 국제도시 도약, 이제 인천이 세계 제1의 투자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더 뛰겠습니다. 더 땀 흘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인천이 대한민국의 심장이 되어 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YTN FM 캠페인. 선배노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활 13년차 몽골아줌마 장당호입니다. 알았어요. 아이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은 한국어가 아닙니다. 알았어요는 몽골어로 치아를 뜻하고요. 아이고라는 단어는 전말이라는 몽골어입니다. 똑같은 발음 때문에 놀라셨죠? 이처럼 많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은 여전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피부색이 달라도 우리말이 서툴러도 따뜻한 시선으로 마음의 간격을 좀 좁혀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예, 전식의 출발사 지금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9분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입추인 오늘 아침 맑은 하늘 대신 방무가 잔뜩 껴있는 하늘이 보이는데요. 30분 전에 비해서는 교통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언주로의 사고 소식도 있습니다. 서울 세관에서 도산공원 쪽으로 오토바이와 승용차 간 추돌 사고가 났는데요. 이 부분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고요. 동부간선도로가 도심 쪽으로 중랑교에서 성소분기점 구간 속도로 못 내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도 외곽 구리 쪽으로 월릉분기점에서 구리 시계 까지 쭉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기름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지날 때까지 속도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 성수 쪽으로는 홍은램프 부근과 사근램프에서 성동분기점까지 각각 속도 내기 어렵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이동량이 많이 늘었는데 지금은 가양대교에서 서강대교,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각각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옥반식품 홈페이지에는 고객님이 남겨주신 2만 5천여 개의 글이 있습니다. 양파즙, 마늘즙, 헛개나무즙, 오가피즙이 궁금하시면 옥반식품을 찾으세요. 옥반식품은 제품 제조 과정을 홈페이지에서 생중계합니다. 검색창에 옥반식품, 문의전화 1577-3150번. 누구세요? 무도입니다. 그렇다면 최신 에어컨으로! 올여름 무더위 한 방에 날릴 거야. 간다. 에어컨은 하이마트. 무더위 물러갑니다. 최신 에어컨 잘 사려면 오전에도 먹어요. 점심에도 먹어요. 불고 되면은 실컷 놀아요. 브런치, 런치, 심야타임까지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온종일 즐거운 혜택! 확인하자. 롯데카드의 시간별 혜택 맞춤법. 응모 조건 및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쭉쭉쭉 50년 한결같이 쭉. 쭉쭉쭉 서울에서 제주까지 쭉. 쭉쭉쭉 국민 모두와 함께 앞으로도 쭉. 쭉쭉쭉 그래서 저 유호정은 쭉 MG 새마을금고에 갑니다.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가운데 전 대통령 측의 반격에 나섰습니다. 전 대통령이 측근의 민정기 전 비서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워낙 재산이 많았다, 숨긴 돈 없다, 이런 취지의 장문의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재산 대부분은 장인 이규동 씨가 1960년대에 취득한 것이며 연희동 집도 1969년에 취득한 것이라고 밝혔죠. 예, 전 대통령의 반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대표 발의자죠. 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재성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17년 동안이나 보좌했던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어제 무려 7장이나 이르는 장문의 보도 참고 자료
이걸 작성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일가의 그 재산 형성 과정을 자세히 공개한 것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해명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예. 다만 그 재산 형성 과정이나 이런 것에 이제 새로운 제기를 한 게 그 80년대에서 90년대 이미 상속이나 이전들이 이루어졌다. 이 점이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전부 장인으로부터 혹은 대통령 되기 이전에 이제 벌은 돈이다. 이렇게 이제 소명을 했거든요. 근데 예. 이것은 첫 번째로는 검찰에 그런 과정들을 잘 소명하면 되고요. 그 소명으로도 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그건 또 추가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총 22건, 현재까지 파악된 22건의 부동산이 사실은 97년도 추징금 판결 이후에 예. 전두환 씨의 자녀에게 이전이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이제 소명이 빠진 점이라든가 2004년도에 전두환 씨 차남의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두환 씨 비자금 73억이 흘러 들어간 것을 재판부가 확인을 해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점 등 자신들이 정작 소명해야 될 부분들은 다 빼고 포괄적으로 이것은 뇌물도 아니었고 과거에 원래 있었던 돈이다 이런 이제 추상적인 해명을 한 거죠. 그걸 믿을 수 있는 국민이나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예, 그걸 이제 국민 감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고 계시는데 문제는 사실도 그렇습니다. 예. 사실도 정작 필요한 부분은 소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온 국민 감정들이 그 연희동 집은 얼마나 큰 것이며 또 저쪽에 문제됐던 그 성남의 땅 그리고 재용 씨에게 넘어갔다는 그 오산 땅 29만 평 이런 게 연일 그 언론에 계속 나오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땅들이 대부분 이제 1960년 70년대 장인 이규동 씨가 그 자신과 이규동 씨의 그 아들 이창석 씨 명의로 만들어준 것이다. 그리고 장인이 관리를 했다. 이런 등등의 얘기던데, 결국은 이제 자녀와 친인척들 재산이 그 대통령 재임 때 받은 불법 자금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다. 추징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네. 이제 팩트나 이런 것들은 검찰 이제 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되고 서로 소명을 하겠지만요. 현재까지 밝혀진 부동산 거래 내역을 보면 공통점이 이창석 씨가 전두환 씨 자녀들에게 사업 자금도 다 대주고 땅도 그냥 다 공짜로 주거나 헐값에 줬다는 결론이거든요. 예. 그러고도 이창석 씨는 3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또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정기 씨의 소명대로 장인의 재산이 혹은 전두환 씨의 재산이 많았다 하더라도 가령 전두환 씨의 재산이 대통령 되기 이전에 이미 20억에서 40억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현재 지금 시점으로 환산을 해서 그것이 1,200억이 된다 하더라도 예. 이 전체 규모가 턱없이 지금 맞지를 않고 있습니다. 민정기 씨 해명대로라도. 예. 그래서 전두환 씨가 가지고 있었다는 그 돈, 또 장인이 소유했다는 자산, 이런 것들을 현 시점으로 환산을 해도 소명이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이제 이 격차들이 나거든요. 이런 예. 부분들은 아마 해명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어제 그 민정기 전 비서관이 배포를 했다는 그 보도 참고 자료를 저도 다 읽어보고 지금도 앞에 갖고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부하들에게 격려금을 줄 때 용처를 가려줬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했던 일을 본받은 것이다. 공사를 엄격히 가려온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공적 용도로 마련한 정치자금을 자녀들에게 빼돌렸다는 의심은 억측이다. 이런 등등의 주장들입니다. 이 박 전 대통령 이 분열을 언급한 것, 이걸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그 속내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수십 년 동안 호화 생활을 하면서 국민과 역사를 조롱해왔던 사람인데요. 조금 그 점에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께 과거에 6억 원을
금고에서 줬다는 그런 거는 뭐 여전히 지금 논란거리고 박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그거 이제 사회 환원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민정기 씨의 해명 보도 참고 자료에서 그것을 언급한 것은 아마 뭐 이 추측컨대 예. 그것이 이제 강원 양면의 어떤 그 모종의 어떤 그 시그널을 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이 있을 수는 있겠죠. 예. 그 민정기 전 비서관은 우리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통과를 시킨 그 전두환 추징법, 뭐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입니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개정 법률인데요. 이걸 위헌이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이 5.18 특별법에 비유를 하면서 그 헌법주의에 대한 명백한 훼손이다. 포퓰리즘과 떼거리 권력이다. 촛불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한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거는 뭐 아시다시피 국회 법사위에도 법률가들이 대거 포진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여야가 합의를 한 거고 또 뭐 미안한 얘기지만 그것은 법무부에서도 안을 갖고 오고 또 법무부에서도 100% 동의한 겁니다. 예. 그래서 위헌 소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가려서 개정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민정기 씨 개인의 소견 그런 걸로 그렇게 치부하고 싶습니다. 예, 최근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장남이나 차남 셋째 아들 전재만 씨까지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한 것이 연일 그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국민 여론이라든가 국회의 움직임들이 예. 작년부터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만 올 10월로 만기가 되는 이 추징금 이 환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앞두고 작년부터 보도도 되고 국민 여론도 굉장히 이렇게 심상치 않게 돌아갔는데요. 그런 상황을 놓고 아마 모종의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그런 매각의 움직임들이 있었지 않나 싶고요. 과거에는 1997년도 판결 이후에는 비자금을 부동산화하는 것이 이제 이 눈에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일부는 이제 2004년 특히 차남의 그 조세포탈 조사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73억 원의 전두환 비자금이 흘러간 것이 포착된 후에는 일전에 보도됐던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 같은 것을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두 가지 점으로 이제 이 비자금이 사실은 또 용도 전환을 하게 되는데 하나가 해외에 이제 은닉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고요. 하나는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또 부동산을 매각해서 이것을 다시 이제 이 뭐라 그럴까 다시 세탁하는 과정, 또 다른 용도로 이제 현금화시키는 과정으로 이렇게 추론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그 뇌물로 돈을 받았지만 정치 자금으로 다 써버렸다. 그리고 18년 전 검찰이 1212 5.18 특별 이 수사본부 수사기록 열람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뇌물 받은 돈을 정치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증명하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수사기록 열람 요청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검찰의 수사도 굉장히 부실 수사였다는 것이 여론이었었고요. 예. 또 상당히 축소되고 또 은폐된 것을 묵인한 점도 발견이 된다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열람해 달라고 이제 요구한 것은 그 수사 기록을 가지고 이제 자구책들 또 방어책들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것을 설령 열람해서 대비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원체 비자금 규모가 크고 예. 현재 또 지금까지 전두환 씨 측이 소명해온 것 가지고는 빠져나갈 구멍이 사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변수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민정기 비서관 주장으로는 2,205억 추징금의 근거가 없다. 당시에는 정치자금법이 없었기 때문에 전 대통령이 돈을 많이 거뒀지만 여당인 민주정의당에 주고 거의 다 썼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 점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왜 2,200억 그 추징금 판결이 났을 때 예.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이제 그런 이 지적을 하나 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 추징금 액수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들고 나온 것은 소명하기 부족한 액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억울하고 그랬다면은 그 추징금이 판결받은 이후에 그것은 바로 문제 제기를 법률적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추징금이 사실은 대기업으로부터 전두환 씨와 또 뭐 장세동 씨 등이 받은 이제 5천억 중에 전두환 씨가 받았다고 하는 부분을 추징을 한 거거든요. 예, 조금 정리 좀 해주세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예, 대기업으로 받은 돈 이외에도 있기 때문에 추징금이 꼭 많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었습니다.